또 인사 쪽의 앞으로 역할이랄까? 네. 인사 쪽의 앞으로 포지션 같은 거는 어떤 식의 것을 기대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HR을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 인사제도 그러면 평가제도를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했고요. 평가제도에 사실은 뭐 목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아까 그 실적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뭐 KPI를 갖다가 뭐 수십 개씩 만들고 네네네. 그걸 인사평가로 다 연결시키고 인사 시즌만 되면은 평가자도 그렇고 피평가자도 그렇고 전부 기분 나쁘거든요. 네. 뭐,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서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네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거냐 그러면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삼성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삼성이 이제 아주 강한 그런 이 평가제도를 이제 지향을 했었고, 네. 그 삼성은 지위의 영향을 받았었죠.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R의 그런 제도와 패러다임이 그 지위의 재결치 시대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사평가에 아주 엄격했던 그 아이콘인 그 지위가 지금 평가제도를 없앤단 말이죠. 이제. 네네. 그리고 지위뿐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그쪽으로 지금 움직여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사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이미 뭐 X이론, Y이론 같은 거는 논쟁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에서. 각각 열심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뽑아서 각각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누가 잘했는지를 줄 세우고 하위를 걸러내고 상위를 보상을 하는 네네. 이런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은 강한 조직, 협력 조직을 만들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재상을 보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 점수를 뭐가 얼마를 땄다, 어학 능력이 있다 없다, 예전에 고가가 얼마였다. 네.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오히려 회사의 공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 저는 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을 수행하면서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생산성 높게 바쁘게 일하면서 목적이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보다 몇백 배 훌륭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펙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펙티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펙티브한 사람이 조직의 공유 목적의 방향으로 가고 협력 규칙을 이해하고 그거를 시행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만 조직 전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향성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습을 할 줄 알죠. 이런 사람들이 인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뭔가 이게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뭐 연말에 누가 뭐 몇몇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평소에도 계속해서 뭔가 소통하고 뭔가 그런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회사가 이제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해하고. 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은 금전적인 거, 처우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의 보상이 성장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까 개인의 성장.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하고 인정을 받고 한 단계 높은 성장을 하고 또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실현이 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사에서도 이 부적격자를 걸러내거나 아니면 무임승차자를 걸러내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한 단계씩 더 성장을 시킬 것인가. 저는 이제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다못해 우리가 가정 들어가가지고 와이프가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막 기분 나쁘고 그날 싸움 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모님도 그 비교하세요 이렇게? 안 하죠 요새는. 요새는 아닙니다. 예전에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도 비교를 당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의 인사 제도가 끊임없이 비교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너 옆에 보다 일 못했어. 너 뭐 옆 부서보다 일 못해서 너희 부서는 옆 부서보다 못해. 전부 내부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경쟁할 대상은 바깥에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경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느냐? 다른 사람, 다른 부서 상대방이 아니고 나의 과거, 나의 이전 모습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해요. 어떤 사람이, 네. A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자기보다 계속 나아져요. 누가 인재냐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인재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보다 한 발씩 계속 나아가는 사람. 이거는 능력이 복리로 불어나거든요. 네. 복리의 이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학습과 성장이 복리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을 리더로, 그러니까 인재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